안녕하세요. 뉴젠솔루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장거래 자동 입력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장거래 자동 입력은 은행 사이트에서 통장거래를 엑셀로 거래 내역을 다운받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은행 사이트에 자동 로그인해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통장거래 자동 입력 메뉴가 아닌 회계관리, 데이터 연동 기타의 금융거래 자동 수집에 스크래핑 내역 조회에서 조회합니다. 스크래핑 내역 조회에서 조회를 한 후 통장거래 메뉴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이제 엑셀로 통장거래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거래 자동 입력 메뉴는 회계관리, 재무회계, 기타 전표 입력에 속해 있습니다. 먼저 입력하고자 하는 월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월과 불러오는 엑셀 월이 다를 경우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정 과목과 금융기관을 입력합니다. 금융기관은 F2번 코드 도움키를 통해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한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금융기관을 선택을 하면 만약 입력된 데이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하오니 불러오겠냐는 창이 발생됩니다. 그때 얘를 클릭 시 작성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아니오를 클릭 시엔 새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작성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엑셀 자료를 불러오겠냐는 팝업 창이 발생됩니다. 이때 얘를 클릭해서 통장 자료를 불러옵니다. 미리 저장한 엑셀 자료 파일을 선택하여 불러옵니다. 이제 불러온 자료의 첫 번째로 엑셀 항목명을 설정합니다. 항목명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면 설정이 됩니다. 보여드리는 엑셀 파일 자료는 첫 번째 줄이 엑셀 항목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줄로 엑셀 항목명과 맞는 엑셀 항목명 매칭을 합니다. 설정한 엑셀 항목명과 맞는 항목명을 매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칭을 다 끝마쳤다고 하면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상단 이미지로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삼각형 기능키를 클릭하면 설명 이미지가 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통장거래 내역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확인키를 클릭을 하면 엑셀로 불러온 통장 입출금 내역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왼쪽의 통장 입출금 내역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대 계정을 오른쪽 분계 내역에 입력합니다. 이때 분계 입력 시에 태그 분계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태그 분계는 미리 등록한 정보로 자동 분계를 하는 기능입니다. 태그 분계를 사용하려면 먼저 상단 Shift F3번 태그 등록을 클릭해서 태그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시로 태그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등록 시엔 구분값과 태그, 예금 적요 분계 부분을 입력합니다. 예시로 의뢰인 부분에 대청봉이라는 거래가 발생할 시 자동으로 태그 분계가 되도록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적요 부분은 코드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청봉이라는 거래가 발생할 시 어떻게 분계를 할 것인지 아래 하단에 분계를 입력합니다. 태그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엑셀 자료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엑셀 자료를 불러오면 전에 태그 등록한 내역을 확인을 해서 태그 등록한 내용과 똑같은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동으로 태그 분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태그 등록은 자동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분계 내역에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태그 등록 안내 팝업 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얘를 클릭하여 태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태그 등록을 사용하려고 하면 상단 F3번 환경 설정을 클릭하여 자동 태그 분계를 체크해야 분계 내역 입력 시 자동 태그 분계 팝업 창이 발생됩니다. 태그 분계 외에 일괄 분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괄 분계는 일괄 등록에서 설정한 설정 값대로 한 번에 체크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분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괄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괄 등록은 태그 등록 옆 삼각형 키를 클릭하면 Shift F4번 일괄 등록에서 등록합니다. 구분 값은 미리 설정되어 있으며 예금 적요나 계정 과목 거래처를 설정합니다. 예금 적요나 계정 과목 적요, 거래처는 F2번 도움 코드를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괄 등록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괄 분계를 할 데이터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한 다음 상단 F6번 태그 분계 옆 역삼각형 키를 클릭하면 F7번 일괄 분계를 클릭합니다. 만약 기존에 분계가 되어 있던 데이터라고 하면 기존 분계 내역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일괄 분계를 실행합니다. 일괄 등록 내역은 다시 수정하여 원하는 일괄 분계 내역으로 수정하여 일괄 분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체크한 데이터가 없으면 미분계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일괄 분계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불러온 데이터에 수수료 비용 같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라인 추가라는 기능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단 F8번 라인 추가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커서가 있던 라인에 줄이 추가가 되면서 분계를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 삭제 시엔 상단 라인 추가 옆 Shift F11 라인 삭제를 클릭하여 라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분계 체크가 있습니다. 미분계된 데이터를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미분계 체크 옆 역삼각형 키를 클릭하면 Shift F6번 전송 미포함 분계 체크와 Shift F7번 전송 포함 분계 체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재 내용을 적요 부분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에 입력되어 있는 기재 내용을 하단 예금 적요나 적요 부분에 반영하는 기능입니다. 이미 입력되어 있는 적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상단 컨트롤 F3번 기재 내용에서 적요 부분으로 전송과 의뢰인에서 거래처명 반영, 의뢰인에서 적요, 메모에서 계정 과목 반영, 입출금 일괄 분계, 의뢰 기재를 각각 적요로 반영, 예금 적요 내용을 적요에 반영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으로 이제 메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클릭하면 여러 기능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뉴젠 K앱에는 마우스 우클릭 기능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 데이터 정렬 방식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 정렬 방식을 설정하여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거래 내역을 다 입력했다고 하면 이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합니다. 전송할 데이터를 체크합니다. 체크 후 상단 F11 전송을 클릭합니다. 전송 전 필수 항목을 누락하게 되면 전송할 수 없습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몇 건의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라고 팝업 창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송 후 전송칸을 보게 되면 X 표시에서 동그라미 표시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송 후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전송한 전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조회를 하면 오른쪽 상단에는 통장이라고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장 거래 자동 입력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